그 이부영 전 의원은 이때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였습니다. 1986년이죠. 그 인천 5.3 사태로 인해서 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도 그 고문 경찰들과 같은 사동에 이렇게 수감되었는데 이 고문 경찰들의 행동들이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게 됐고 그 대공수사관들이 이 고문 경찰을 면회하러 왔는데 그 당시 교도소 보안계장이었던 안유 씨가 그 접견 참관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다 기록했다가 이부영한테 전해주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한여동 교도관에 의해서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영화에서 가장 또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김승훈 신부님이 5.18 7주기 미사 하는데 그 박종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고문 경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승훈 신부님도 사실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그 성명서를 밤을 새서 계속 다 외우셨대요. 2000 몇백 자리를 계속 읽으면서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결의를 가지고 진짜 용기를 내신 거겠죠. 솔직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화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니. 약간 지금 얘기를 듣고 그 영화 장면 생각해보면 뭐가 영화고 뭐가 현실인지 굉장히 혼동스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의 힘 앞에서 결국 정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이 고문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제 박처원 치안감을 비롯해서 이 사건의 은폐를 도운 사람들을 이제 구속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는 민심이 수습되지 않으니까 개각을 해요. 일종의 문책 개각이죠. 그래서 이 개각의 폭이 얼마나 컸냐면은 일단 노신현 국무총리가 해임되고 그다음에 정호영 내무부 장관, 김성기 법무부 장관, 서동건 검찰청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전두환의 최측근인 장세동 안기부장이 해임이 됩니다. 그래도 결국 무너지긴 무너지네요. 정말 달걀로 바위를 쳤더니 결국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세동 안기부장의 낙마가 사실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세동 하면 아마 좀 40대 이상은 전두환과 더불어서 그 5공화국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자, 근데 젊은 세대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광용 아나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후락과 차질철이 있었다면 전두환에게는 장세동이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살펴볼까요? 육사 16기인 장세동은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전두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 출신인 장세동은 영남 출신 군인이 주축이었던 하나회에 가입하면서 전두환의 신복이 되는데 성공하죠. 12.12 군사 반란 때 장세동은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을 체포했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 경호실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 된다. 그래서 그의 심기도 경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장세동이 만들어낸 신조어 심기경호를 시행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산책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국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도로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요구가 거세졌던 1985년 장세동은 국가안전기획부장, 안기부장에 임명됩니다.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평화의 댐 사건, 용파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안기부장 장세동이 있었습니다. 훗날 50 청문회장에서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각하의 구속만큼은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983년 아웅산 참사를 막지 못했음에도 경호실장 자리를 지켰던 장세동. 하지만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결국 그는 안기부장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와, 만약에 장세동이 이때 물러나지 않았다면 그 6월 항쟁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폭로되지 못해서 장세동이 여전히 안기부장에 있는 상황에서 6월 항쟁이 발생했다면 과연 6월 항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은 결국 6월 항쟁을 훨씬 더 강경하게 진압하려고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6.29 선언이라고 하는 유화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5월 말에 있었던 개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5월 말 개각 직후에 6월 항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6월 항쟁 양상을 잘 보면은 정부가 뭔가 좀 이제 손발이 안 맞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면이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은 바로 개각으로 인해서 정부의 장관들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싹 바뀐 직후의 상황이라서 서로 호흡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개각이 없이 6월 항쟁이 발생했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사실 뭐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양상이 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죽은 박종철이 살아있는 권력을 무너뜨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국민들이 전부 빚을 진 셈이죠. 맞아요. 네. 박종철의 사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보통 사람들의 용기가 더해져 장세동이 물러나면서 끝나는 진짜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역사 한 편을 오늘 보셨습니다.